추억의 작품은 미화가 된 경우가 많죠. 지금 와서 그 작품들을 보면 뻔한 클리셰의 지루한 전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품인데, 특이하게도 당대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추억 보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 제작사들은 후속작이나 아니면 2세대물을 선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전작의 팬덤에 의해 설정 붕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는다거나 아님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압도적인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죠. 저도 보루토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은 항상 있어요.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나루토 후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굳이 보루토로 진행했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에서 시작한 거지, 결국에는 나루토뿐만이 아니라 보루토도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다른 분들도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2세대물은 유달리 액션, 스토리, 연출, 작화 등등 아쉬움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건 사실이죠. 추억 보정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왜 2세대물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 돈 때문이면 그냥 1세대 주인공을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이어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비판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세대를 만들었다는 건 1세대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세대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경우 말이에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세대물을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화를 만드는 것보다 캐릭터를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2세대물의 특징과 장편 작품이 겪는 특징이 결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편 만화가 후반에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 있었죠? 웬만하면 영상을 직접 보는 게 나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짧게 요약할게요. 장편 작품은 장애물 마라톤이다.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장애물을 온 신경을 써서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감동했거나 지칠 경우 판단이 흐려지면서 장애물을 무시하고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이죠. 여기서 2세대물이 겪는 문제점은 창작 과정에서 실패 위험도가 가장 높은 꼬린 지점이 처음 스타트하자마자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꼬린 지점에 김칫국 드링킹하면서 장편 작품의 마무리처럼 여러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2세대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작인 1세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 꼬린 지점만 간다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익이 짭짤할 거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처음 시작하는 작품과는 기대와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장편 작품의 경우 꼬린 지점의 발견이 후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2세대물은 초반부터 이런 문제점을 떠안고 달려가다 보니까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 지쳐서 질주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2세대물에서는 어린 햇병아리들이 갑자기 강력한 악역을 쓰러뜨리는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자꾸 튀어나오게 돼요. 1세대의 이야기가 2세대에서는 중간 과정 없이 압축된 형태로 나아가면서 생긴 현상인 거죠. 심지어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저 꼬린 지점 말이에요. 2세대의 시나리오를 뒤흔들고 작품을 좋게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꼬린 지점, 페이크 꼬린 지점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추억의 작품들이 클리셰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명작 대우를 받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작품이 과거에 존재했던 클리셰를 부수고 새로운 클리셰를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 작품을 보시던 분들은 이야기가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런데 후속작이 나올 때는 당연하게도 이런 신선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1세대 작품을 볼 때와는 다르게 꼼꼼하게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후속작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신선한 전개로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익숙한 전개여도 완성도가 뛰어난 전개로 나아가든지 해야 돼요. 보루토의 경우 만화가 바로 이런 신선함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숙한 전개로 나아갈 경우 독자층이 장기간 머무를 수 없으니까 새로운 작가를 등용하고 인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 과학, 닌자 도구에 대한 걸로 맞선 거죠. 그 결과는 처참히 실패했지만요. 그럼 익숙하지만 완성도가 뛰어난 전개로 나아갈까요? 근데 그 완성도라는 게 전작의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그냥 장애물을 점프해서 넘어가기만 하면 만족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덤블링을 하면서 넘어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줘요. 명작이 공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보루토는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을 쓰고 있는 작품에 매 에피소드마다 명장면을 만들어낼 순 없어요. 가뜩이나 꼬린지점에 미친듯이 가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상황인데 이야 진짜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꼬린지점은 사실 페이크고 주변 사람들은 덤블링의 높이뛰기에 온갖 묘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데다 그 와중에 2세대물의 독자적인 전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니 미쳤네요. 이건 뭐 하드코어 게임도 아니고 맨정신으로 작품 만드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 자 그러면 만약에 2세대물을 굳이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 큰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지몬 시리즈나 조조 시리즈처럼 아예 세대 교체를 주제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특징은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던 작품들에게는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1세대 작품을 정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데 2세대, 3세대 이야기까지 간다면 독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공 스타일 교체죠. 1세대의 주인공과 2세대의 주인공이 확실하게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 여기서부터 신선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제작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전작의 주인공과는 다른 느낌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게다가 2세대물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스타일이 다른 작품이다 라고 말할 건덕지도 있고요. 근데 보루토는 진짜 답이 없는 게 나루토와 보루토가 너무 비슷해요. 외모가 닮은 건 둘째치고 진짜 문제는 이 캐릭터들이 본질적으로는 마을이 규정한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컨셉이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루토를 처음 보자마자 결국 나루토처럼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 순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잖아요. 이런 게 바로 뻔한 캐릭터고 뻔한 전개인 거예요. 이니야샤의 2세대물인 야샤임에는 주로 악역이 이런 상황이죠. 주연 캐릭터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은 드는데 악역이 전작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전개 방식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보루토처럼. 게다가 보루토 같은 경우에는 나루토로 작업하시던 분들이 바로 보루토로 넘어가셔가지고 팀이 유지가 되었다 치더라도 야샤임에는 이니야샤 팀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다시 새로 꾸린 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세대를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 신선함을 추가해서 작품을 만들라고요? 어휴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2세대물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해보면 정말 이것만큼 지치게 좋은 상황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자기는 미친듯이 열심히 하는 중인데 주변 사람들은 다 네가 잘못됐다고 이게 뭐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쫙 빠지죠. 근데 지치면 생기는 문제점 이야기했잖아요. 꼬린 지점으로 장애물 무시하고 질주할 수 있다고. 이럴 경우 작품의 완성도 역시 떨어지게 돼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고요. 악순환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나마 야사이메가 정말 나은 건 결국 이 쿨 방향이 끝이니까 완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중간 과정은 아쉬워도 좋은 마무리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루토는 작가 스스로가 프롤로그에 나온 완결 장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구원뜻스러운 나루토마저도 마지막 고비를 이겨내지 못한 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지. 차라리 사라다를 주인공으로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